네, 안녕하세요. 천자문 익히기. 자, 오늘은 43일차 과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십구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대꾸를 이룹니다. 대꾸, 주거니 받거니 대꾸.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받침이 없는 운자를 써줬죠. 41일차부터는 그러니까 1일차부터 40일차까지는 받침이 이응자로 끝납니다. 맨 끝에 받침이에요. 운이. 그리고 41일차부터는 이제 받침이 없는 걸로 되죠. 그래서 이게 거동의자인데요. 의. 거동의. 받침이 없는 걸로 끝났죠. 이렇듯 그 천자문은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글자를 볼게요. 바깥 외자입니다. 외. 바깥 외자의 대꾸를 보면은 들어올 입자죠. 그러니까 외는 이제 그 출하고도 비슷한 의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바깥이란 말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나가다 뭐 이런 뜻이 있다. 왜 대꾸다 보니까. 그리고 나가서는 받든다. 이제 받는다 이거죠. 받는다. 그 다음에 받는다에 대한 대꾸는 바로 이 받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가선 받고 들어와선 받든다. 자, 그러면 뭘 받느냐? 여기서는 이제 수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받을 숫자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스승부자입니다. 스승부. 스승의 훈, 교훈,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전체가 해서 이렇게 술목 구조가 됐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 자, 받든다. 뭘 받느냐? 어머니의 거동이죠. 이렇게 수식 구조가 되죠. 여기도 수식 구조가 됐으니까. 그래서 앞에 거와 대꾸가 되죠. 그래서 전체가 이 어머니의 거동이 바로 이 동자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의 거동을 받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문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나가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거동을 받든다 이렇게 직역이 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좀 약간 알듯도 하고 모르듯도 하죠. 나가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거동을 본받는다. 뭐 좋은 말이긴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천자문에 과연 나을 법하냐, 뭐 이렇게 의미도 있는 거죠. 당연히 나가서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들어와서는 이제 뭐 어머니의 거동이 올바르면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얘기해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편이 있는데요. 여기 얘기해 보면 내칙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내칙. 이 내칙이라는 편에 대해서 그 어떤 남존여비가 아니고요. 남존여비가 아니고 어떤 어찌 생각하면 남존여비 이 여성 비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그 이제 남성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이것은 꼭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키우고 여자아이를 키웠을 때 어떤 그 사회 공동체에서 그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일종의 지침이죠. 그런 것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해 보면은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나간다라는 거, 외라는 거는 이제 그 남성의 역할을 가리키고요. 입 들어온다라는 거 여성의 역할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얘기 내칙편에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10살 되면은 그러니까 9살 때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뛰놀게 하고 10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스승을 모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안에 와서는 집에서는 어머니의 거동을 이제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외수부훈이라 이것은 밖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입봉모이라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거동을 받든다. 이런 압축인데 전체적으로는 얘기 내측편에 있는 그 남성이 해야 될 일과 여성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흥사는 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남녀 차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로 구분해 놓은 게 아니고 밖을 나가는 것과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우리나라만 유독 이게 16세기 중반을 넘어서 이런 경전의 해석이 남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것 때문에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남자만 밖에 나가서 선생한테 배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고대 사회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글을 배우고요, 학문을 배우고, 학문만 배운 게 아니고 다른 거 여러 가지 또 배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거동을 본받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머니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훌륭한 어머니들 많죠. 한석봉 어머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꼭 양반 사대부만이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현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입봉모이라는 거는 여자들이 내가 어머니로서의 거동이 과연 내 아들로 하여금 내가 본받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외수부훈이라 밖에 가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장성을 하면 밖에 가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집에서 가르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훌륭한 분들은 집에서도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모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선생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거동을, 어머니의 행동거지를 그렇게 받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받아라 그런 거죠. 안타까운 건 이제 아버지의 행동거지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 당시도 아버지는 잘 안 들어와요. 계속 이제 밖에만 나돌고 있기 때문에 집에 항상 있는 건 어머니였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는 애들은 밖에 가서 뭐 저녁까지 늦게까지 있지 않잖아요.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행동거지를 본받아라 그런 거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외수부훈이요 입봉모이라. 자, 이러한 얘기에 나온 어떤 이런 글귀를 가지고 글자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바깥외죠. 바깥외라는 글자는요, 이 갑골문도 달이 그려지고 전복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점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거북이 여기는 등껍질인데 사실은 거북이 등껍질이 아니고 거북이 배 껍질입니다. 배. 등껍질은 이게 너무 딱딱해서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거북이 배라든가 소의 어떤 넓적뼈, 그런 소뼈라든가 거북이의 배 껍질로 이렇게 점을 쳤어요. 이렇게. 과거 은나라 사람들, 상나라 사람들이죠. 근데 점은 이게 왜 바깥외로 돼 있느냐면 요 달이 떴죠. 점은 달이 뜰 때 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점은 아침에 치는 건데 불가피하게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있죠. 전쟁을 한다든가 혹은 내가 뭐 불가피하게 이제
이 저녁에 밖으로 나가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불안하니까 불도 없죠. 깜깜하죠. 세상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밖에 나갈 때는 꼭 점을 쳤다고요. 저녁에 밖에 나갈 때는. 과연 이 길 흉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흉이 많다고 했을 때는 안 나가고 그래도 길하다 그러면 깜깜하면 무릅쓰고 가는 거죠.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얘기는 바깥이 불안하지만 내가 점을 쳐보고 그 불확실한 미래를 갖다가 내가 한번 도전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라는 게 바로. 그래서 이 깜깜한 밤에 바깥을 나가기 전에 점치는 모습이다. 바깥 외자였습니다.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숫자는요.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면 요것도 손이라 그랬어요. 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손이 많죠. 요런 것도 손이고요. 또 요런 것도 손이고요. 또 요런 것도 손이고요. 또 요런 것도 손이에요. 다 손이 있는데 얘도 손이에요. 손. 이게 손톱 조자라 그러죠. 한자로는. 근데 일반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덮을 멱자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또 손이 있죠. 이렇게. 위에도 손, 밑에도 손인데 거기를 덮을 멱자 있는데 근데 이게 그 갑골문을 보면은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배주자. 여기 그림에 보면 배가 있죠. 이 배에서 누가 손으로 뭘 주니까 그 손으로 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을 수라기보다 원래는 주거니 받거니 한다 해서 준다 받는다 같이 다 썼어요. 이 숫자가. 그러다가 좀 이 의미를 좀 나누자. 그래서 앞에 손 숫자를 붙여놓은 거는 이렇게 해서 숫자를 받을 숫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 요거는 주다의 의미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수는 받는다입니다. 그래서 수수한다라는 얘기는 주고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같은 글자였다. 그래서 이게 배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받을 숫자였습니다. 스승부자인데요. 스승부자는 특이하게 제가 중국어 책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사람이. 자, 오른쪽에는 요 별부자인데요. 요 오른쪽에 사람인 변 말고 이 별부자는 발음으로 나온 거죠. 발음으로. 왼쪽이 부수입니다. 사람인 부수죠. 그래서 사람인데 부라는 발음으로 하는데 이 부는 또 펴다라는 얘기인데 뭘 핀다는 얘기인가. 자, 한번 중국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자다 이거죠. 형성자. 이 사람은 의미를 나타낸다. 의미를 나타내고 이 전서에서 보면은 한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예요. 표시한다. 뭐를 표시하느냐? 이 그 부주어죠. 그 보좌하는 사람이나 혹은 빼이는 뭐뭐를 당하다는 거거든요. 보조자에게 그 보조자를 당하는 보조를 당하는 그러니까 보조를 하거나 보조를 당하는 그런 도시인이라는 얘기는 도시는 그러한 모든 종류의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별부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별부자는 이 음을 나타낸다. 이 그 별부자에는 있다 뭐가 있느냐?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어떤 걸 표시하느냐? 게일은 사람에게 뭐뭐를 준다 이거예요. 부주어 보좌하는 거를 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는 이거 전체적인 본의는 뭐냐 하면 부주어 보좌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해서 1번, 2번, 3번에서 이제 그 설명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요거를 이제 그 중국어를 이렇게 보자면 여기 왼쪽에 사람인 요거는 이제 부수를 나타내고 이 별부자는 그 발음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해서 이 별부라고 합니다. 이 발음을 나타내는 게 요 별부자인데 그러면 이 별부자에는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질적으로 널리 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펴다는 의미입니다. 정책이라든가 어떠한 그 시행 규칙 혹은 내가 그 선정을 베푼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널리 그 민간에 퍼뜨린다 뭐 이런 의미가 바로 그 별부자에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곧 스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보좌하는 사람이다 혹은 보좌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중국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잘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 스승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 기술예 그러니까 기술을 갖다가 전수하는 기예를 전수하는 그러한 스승, 그러한 요 지도자를 책임 지도자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기술이라든가 혹은 자기 자신의 사상이라든가 요거를 널리 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스승이다 이거죠. 스승부자. 자, 스승부자를 중국어 설명과하고 같이 봤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게요. 가르칠 훈자입니다. 가르칠 훈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거냐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 원자가 붓으로 나왔죠. 자, 오른쪽에는 내천자가 있습니다. 천이 이제 발음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 천에서 훈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왜 천이 됐느냐? 그러니까 천처럼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 그 천이라는 게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물이죠, 물. 물이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거침없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 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정말 뛰어난 스승은요. 정말 많이 알고 뭔가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스승은 이게 버벅버벅 안 합니다. 저는 이게 막 버벅버벅 하잖아요. 근데 정말 유튜브라든가 이런 좀 뛰어난 강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어려운 거를. 저는 아주 쉬운 거를 어렵게 얘기하고 정말 뛰어난 강사들은요. 아주 어려운 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요. 그래서 그 가르친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많이 공부하고 어렵게 공부한 거를 뭔가 소정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 놓는다. 그것이 물 흐르듯이 간다. 그래서 가르칠 훈자에 이 물이 흐르는 그 천자가 나옵니다. 가르칠 훈자였습니다.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외 받을 수 스승부 가르칠 훈 한 번 더 갑니다. 바깥 외 받을 수 스승부 가르칠 훈. 네, 그다음 들입자죠. 들입자는요. 여기 그림을 일단 무시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갑골문에서 이러한 표시 있잖아요. 이건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얘기하는 표시들이 의외로 많아요. 갑골문에서 이러한 모양이 나와도 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양이 나와도 집이에요. 일반인들이 사는 집을 나타내죠. 또 여러 가지 또 집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동굴집을 나타내는 이런 모양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삼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이러한 모습은 집을 얘기한다. 즉 들립자는 뭐냐면 집이란 게 뭐냐면 집이란 게 있으면 결국은 다 집에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좀 약간 속된 말로 기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죠.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쨌든 사람은 밖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들입자에 있는 거죠. 예. 자, 들입자였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받들봉자. 받들봉자는 여기 보면 이제 인삼을 받들고 있죠. 예, 두 손이 나옵니다. 즉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렇게 이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범춘자도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범춘자는 이제 좀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 요거 받들 봉자는요. 그럼 요 밑에 손숫자가 변형된 요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손숫자를 제외하고 위에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양손에 그 어떤 귀한 약초를 든 거, 여기 곽볼문 보이죠? 요게 변형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삼이 여기 있지만 어쨌든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귀한 약초를 이 양손에 들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받들 봉자의 원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귀한 약초를 갖다가 제가 바칩니다. 이런 뜻이고, 밑에 손숫자가 더 추가가 돼 있죠. 소전체에 와서 추가가 된 겁니다. 원래는 이것만 나타내다가. 그래서 이게 양손으로 약초를 바치는 모습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손숫자 변형을 써주면 받들 봉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어머니모. 어머니모는 여자 여자의 갑골문이 요렇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 여자 여자에서 점 두 개만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젖꼭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네. 근데 이게 어떤 여자 유방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그 뭡니까 모유를 먹이는 그런 건 남성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런 거니까 또 아이를 먹인다는 건 또 처녀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요 점 두 개 찍어 놓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고유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고유의 특성을 요 점 두 개로 나타냈다 이 말이죠. 점 두 개 없는 건 일반 그 여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라는 얘기는 여기 그 나왔지만, 어머니라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머니만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런 그 모유수유를 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이제 키우는 건데,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어머니다 해갖고 어머니 모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머니 모자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글자죠. 거동의자를 보겠습니다. 거동의자는 사람 인자 변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를 이자가 나옵니다. 오를 이자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이 오를 이자는 양의 모양을 요런 양의 모양을 그 가진 그러한 이런 장신구를 얘기해요. 무기라든가 어떤 홀이라 그러면 지도자가 그 어떤 자기를 상징하는 지팡이 같은 어떤 이런 건데, 그 위에 이제 양의 모양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를 이다. 근데 그런 장식을 든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그 본보기, 법도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이 하는 게 바로 본보기죠. 왕이 하는 거를 그대로 백성들이 따라하거든요. 왕의 거동, 왕의 행동, 왕의 말, 왕의 뜻, 이게 그 백성의 뜻이 됩니다. 이 한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정의 그 아버지, 혹은 또 한 기업체의 사장, 또는 어떤 한 부서의 부서장,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그 성격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거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도자, 즉 어머니의 거동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지만, 이 거동이라는 의미가 그러거든요. 이 거동에 나오는 이 오를 의자가 발음으로 쓰였지만, 왜 지도자의 어떤 홀이, 지도자의 그 이 상징물이 이 바로 이게 발음으로 쓰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뭐냐면 지도자라는 거죠. 지도자의 행동 거지가 바로 본보기가 되며 모범이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본보기. 저도 뭐 아주 뭐 작은 모임들의 그런 장들을 이제 많이 맡았었고 또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회원 10명밖에 안 되더라도 그 굉장히 그 어떤 그런 모임의 짱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런 그 거동이라든가 이런 그 의자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동이란 것은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족의 지도자, 가족의 지도자. 그러한 이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고 이런 뜻이 있어요. 모범의, 본보기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모범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동을 조심해야 된다. 거동의자였습니다. 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잎 밭들봉 어머니 모 거동의. 자, 다시 갈게요. 들잎 밭들봉 어머니 모 거동의. 네, 이렇게 해서 43일차 강의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나누면, 자, 외수부훈이요 입봉 모이라. 자, 바깥에 나가선 스승의 교훈을 받들 것이요 안에 들어와선 어머니의 거동을 받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수 부훈이요 이요 이렇게 할게요. 이요 입봉 모이라. 외수할 것은 밖에 나가서 받을 것은 부훈이요. 입봉할 것은 안에 들어와서 받을 것은 모이라 어머니의 거동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것은 하겠는데 여기 사이에 것은이 아니라 그냥 은만 할게. 은 이렇게 은만 토시를 넣어주고 맨 밑에 뭐뭐시라 해서 이렇게 끝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수는 부훈이요 입봉은 모이라 이렇게 되겠죠. 외수는 부훈이요 입봉은 모이라. 외수는 부훈이요 입봉은 모이라. 외수는 입봉이요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자, 외수는 부훈이요 입봉은 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것을 이제 운율을 넣어서 외수는 부훈이요 입봉은 모이라. 외수는 부훈이요 입봉은 모이라. 외수는 부훈이요 입봉은 모이라. 외수는 부훈이요 입봉은 모이라. 43일차 강의가 여기까지 이제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44일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